안녕하세요. 해피뉴의 유시영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 메니엘시병 자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 질환은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관계로 제 방송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생각을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한 유명 연예인이 이 병을 앓고 있다고 인터뷰에 밝히게 되면서 그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언론이 이 메니엘시병을 희귀병으로 소개했던 씁쓸했던 기억이 납니다. 메니엘시병은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대학 교수님의 진료실에서는 이 메니엘시병을 귀에 걸리는 감기 같은 병이다라고 설명하시고, 또 그 설명이 환자분들에게 안심을 주는 것 같다고 다른 정리 선생님들한테도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 병이 바로 이 메니엘시병인데, 왜 어떤 언론 매체에서는 귀의 감기라고 표현한 이 질환을 희귀병이라고 했는지 이번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많은 환자분들이 실제 내원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곳에서 메니엘시병이라고 했는데 저는 어지럼증이 없는데 진짜 메니엘시병 맞나요? 라고 이제 이거 진단 자체에 의문점을 제기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이 계시는 관계로 이 기회에 메니엘시병 자체를 한번 좀 파헤쳐 보자는 생각으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메니엘시병은 1860년대에 프랑스 의사인 메니에르라는 분이 본인이 경험했던 환자 3명이 이러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환자분의 상태를 기술하게 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요. 이후 아직까지도 4년에 한 번씩 이 메니엘시병만을 주제로 하는 학회가 열리고 있는 질환입니다. 이미 150년도 더 된 이 오래된 질환이 아직까지 학회가 열린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연구할 것이 많다는 뜻도 됩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아직까지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이 메니엘시병은 국제적인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이것을 이제 메니엘시병이라고 하자라는 치료진 간의 일종의 약속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유명 학술지의 논문을 내기 위해서는 이 진단 기준에 맞는 분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해야 되고, 치료 결과도 그렇게 해서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진단 기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단 기준은 확실한 메니에르병과 가능성이 높은 메니에르병,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메니엘시병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진단 기준은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능성이 높은, 또 가능성이 있는 이 기준에 들어가시는 분들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분들의 경우에서 치료지는 메니엘시병 의증이라는 진단 코드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것을 이제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메니엘시병이 의심이 된다라는 뜻인데, 의사 선생님이 확진을 하지 못하고 의심을 한다고 하니까 환자분들이 아니 왜 유명하다고 잘 본다고 해서, 아니면 대학병원에 와서 검사를 다 했고 뭔가 확실한 것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확실하지 않고 의심만 된다고 하니 이게 뭔가 하는 이런 실망을 하시거나, 또 치료진을 또 심지어 불신하시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치료진이 메니엘시병이 의심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를 내가 이 불치병이라고 알려진 메니엘시병을 앓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시고 좌절하시고 걱정하시고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 뵙게 됩니다. 이것 또한 또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진단 기준을 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정확하게 환자분의 상태를 평가해서 그에 맞는 치료 방침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메니엘시병이 아닌데 증상만 비슷하다고 검사로 증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얘기만 들어보고, 아니면 청력검사 한 번으로 환자분께 메니엘시병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이로 인해 환자분들께 주지 않아도 되는 충격을 주는 의사 선생님은 정말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또한 메니엘시병은 편두통성 어지럼증이라는 질환과 매우 유사한 임상 양상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메니엘시병의 두 가지 증상 중에서 청력이 강조가 되는 경우는 돌발성 난청의 형태로, 그리고 어지럼증이 강조가 되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전정신경염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들과 정확하게 감별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진단 기준, 즉 확실한 가능성 높은, 가능성 낮은 메니엘시병이라는 진단 기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환자들과 치료진들과 이견 차이를 보이는 이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메니에르시병의 경우에는 치료진의 입장에서 보면 이 환자분들을 몇 번 만나다 보면 그리고 경과 관찰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앞으로 이제 확실한 메니에르시병으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문제 없이 호전될 것인지를 검사와 임상 경험만으로도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시는 환자분들의 경우는 의사 선생님들과 상담을 해보시면서 본인의 질환을 이해하시고 의사 선생님들의 지시에 따라서 치료 방침을 세우면서 설사 확실한 메니에르시병으로 진행되는 양상이라도 그 진행이 되는 것을 막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메니에르시병이라는 것이 왜 이러한 진단 기준이 나오게 되었는지와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들과 또 인터넷으로나 다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메니에르시 병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접한 환자분들 간에 소통의 문제로 발생되는 것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각각 환자분의 상황에 맞게 진료실에서 검사 결과를 보면서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자신의 질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주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근 이제 변화된 메니에르시 병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